자, 아직까지는 이제 뭐 A를 감싸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딱 봐도 클릭했을 때 이제 뭐 손가락 버튼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너비 간격을 제가 이제 균일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이게 아까 전에 했던 문제고 요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린 문제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딱 보이시나요? 얘 같은 경우는 브랜드, 비주얼, 스타일, 미디어, 뉴스, 뭐 스토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스토어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간격과 커스텀이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간격이 달라요. 그죠? 확 눈에 봐도 다르다는 거 보이지 않나요? 얘가 가지고 있는 간격과, 왜냐면 얘가 좀 더 넓잖아요. 그죠? 얘가 좀 더 넓죠? 근데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브랜드, 비주얼, 스타일, 미디어 다 각각의 메뉴 텍스트들이 균일하게 잡혀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비를 균등하게 맞춰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우리가 웹 퍼블리싱 해가지고 메뉴를 만들 때 메뉴는 균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 삐죽하게 튀어나간다거나 하나만 모양이 다른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균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들어가보면 메뉴를 봤을 때 메뉴가 뒤틀리거나 뭐 다른 한 녀석이 모양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크기하고 너비가 균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시작 들어가보면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얘도 뭘로 감싸라? DIV로 감싸주면 되겠죠? 그쵸? DIV로 감싸시고, 이거는 아는 거니까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폰트 사이즈, 여러분들이 알더라도 계속 써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폰트, 웨이트, 손에 익을 때까지 계속 쓰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 다음에 레터 스페이싱도 한 마이너스 0.4 rem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얘를 이제 감싸는 게 아니라, 얘 막대기를 감싸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감싸라고요? 얘네를 감싸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섹션이라 해볼게요. 섹션 이렇게 부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녀석들도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부여를 차례대로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복사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어때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컬러 계속 제가 칠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몸에 배기지 않으면 이렇게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제 한 줄로 나오게 하려면 얘를 어떻게 한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얘를 여러분들이 인라인으로 작업한다? 그러면 너비값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너비 100픽셀 줘봤자 인라인 요소한테는 너비 높이 패딩 마진이 안 먹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보이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라? 인라인 블럭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일단 이렇게 했으면 균일한 간격은 됐는데 얘를 가운데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자체를 우리가 가운데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텍스트 자체를 가운데로 보내려면 사실 텍스트 얼라인을 여기다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폰트 웨이트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또? 그죠? 텍스트밖에 두꺼워지지 않잖아요. 그죠? 다 두꺼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뭐다? 얘네를 어떻게 한다? 잘라내기 해서 저는 내부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엘리먼트가 div, nev, article, section, 뭐 a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골라 쓰면 된다. 그런데 이제 a로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클릭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nev라 썼기 때문에 nev한테 뭘 주면 되는 거예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을 지우면 어떻게 돼요?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정렬이 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어때요? 정렬이 돼 있죠. 왜 그렇다고요? 몇몇 속성은 자식이 딱히 뭔가 막지 않는 이상 스며드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부가 부모잖아요. 섹션이 자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한테 준 속성이 섹션한테까지 스며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있고 내가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의 성향과 생각 같은 게, 가치관 같은 게 나한테 이제
물려봤잖아요. 그죠? 내가 물려받기 싫다 해도 커가면서 배운단 말이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가면서 나만의 개성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래요. 부모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모가 준 속성 따라가다가 내가 나중에 나만의 속성을 사용하고 싶다면 걔만의 속성을 부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볼드도 누구한테 줘야 된다? 그러면 내부한테 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섹션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어떻게 적어야 돼요? 정확하게 내부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으로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 왜 섹션만 그러면 강사님 섹션만 해도 먹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섹션이 ASMR상에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려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섹션도 많고 DIV도 많고 내부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누구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섹션이 이 속성을 다 먹기 때문에 뒤틀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걸 찝는 연습을 하셔라. 자, 그러면 저는 너비를 한 120픽셀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너비가 균등하죠. 그죠? 균일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다. 네, 이상입니다.